자, DXMV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XMVX의 약칭으로는 덱스백스죠. 자, 관리 종목이고요. 이거 관리 종목이고 뭐 좀 한계성으로 이렇게 자본이 다 잠식이 된 한계기입니다. 자, 저 앞쪽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리 종목 하나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이 관리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뭐 혐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꽤나 자주 드리고 있죠. 자, 여기 앱클론 관리 종목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던 쪽에서부터 6,8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 10배가 올라 들어왔습니다. 10배 조금 넘었죠. 딱 7만원까지 만들고 이렇게 올라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관리 종목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른 여타 제조업의 관리 종목보다 두려움 자체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여타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편입돼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제약바이오가 관리 종목에서 주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해요. 대신에 요게 이제 살아나오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봐야 기존에 내리지 말았어야 될 거 까먹은 거 되찾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기존에 내린 거 기존에 원래는 안 내려갔어야 될 가격을 관리 종목 편입 때문에 떨어졌던 거 요거 올라간 거, 그러니까 기대치는 아직 계속 남아있고 이제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관리 종목 해소 기대 이런 것까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하다 말고 이쪽으로 지금 앱클론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과정을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준 걸로 친다 그러면 앱클론은 절대 못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앱클론은 원래서부터 카티 치료제의 대표 선수였고요. 큐로셀과 함께 원래 대표 선수입니다. 누가 우리나라 최고냐, 국산 최초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 원래 대표 선수예요. 근데 또 다른 파트너차 경쟁사인 큐로셀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이 종목은 그 3분의 1도 시가총액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종근당이라고 하는, 자, 이 앱클론을 추천드렸거든요. 지금 다시 똑같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는 경쟁사인 큐로셀에 비해서 한 발도 뒤지지 않는다. 누가 1등이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입니다. 둘이.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기사에서 카티 치료제에서 나올 때는 큐로셀과 앱클론이 아예 동시에 적시가 됩니다. 누가 1등이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큐로셀보다 앱클론이 시가총액이 3분의 1이 낮아.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앱클론은 한참 먼저 들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이 다 지난 회사고요. 큐로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간이 안 들어간 회사고, 그렇죠? 그 때문에 그 관리 종목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이꼬라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 종목으로 주가가 이렇게 대바닥 들어가자마자 종근당이라고 하는 우군이 들어왔었죠. 그 이전에 브리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그러면 자본 문제, 이 자본 잠식에다가 관리 지정 우려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여기도 개박살이 났는데 여기 니가캠이 들어왔죠. 니가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BBC 277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가 불거지면서 관리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에서 9,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6배나 올라 들어왔다가 딱 꼭대기까지 가서 임상 실패에 나오면서 박살나버렸던 이런 종목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앱클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좋은 이런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깨졌었는데 종근당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종근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뒤를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법차선 문제가 거의 자동으로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 쪽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본질만 다루면 되는 거거든요. 본질 부분에서 기대만 다루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지금은 오히려 또 큐로셀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큐로셀보다 더블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덱스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덱스백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 덱스백스의 내용들 한번 보시죠. 여기도 똑같은 과정. 이게 덱스백스 하다 말고 지금 이렇게 길게 앱클론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보이십니까? 지금 나온 얘기 저 때도 있었고요. 똑같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그래서 결국에 지정 우려 나오면서 주가 작살나고 지정됐죠.
기술이전 기대가 크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올 초 저가 찍고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는 자 여기 보시죠. 덱스백스 비만 플랫폼의 마지막 종목, 가장 낮은 종목입니다. 전체 플랫폼으로 칠 때 제일 싼 종목 같은 경우에 지니너스죠. 지니너스. 비만 플랫폼주 중에서 가장 저가 종목은 바로 이 종목 덱스백스입니다. 그리고 mRNA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만과 mRNA를 붙여서 만나면 이거보다 한참 윗줄에 있는 종목이 하나 나오죠. 올릭스. 자, 그러니까 올릭스 짝퉁 올릭스, 열화 올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열화 올릭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포인트까지 1년 전에 이렇게 다 짚어드렸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분석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에서 지금 딱 단타치고 나와라라고 얘기 드렸죠. 도로 이렇게 쫙 밀려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판때기가 박혔죠. 종목에. 이게 판때기 박힌 구조가 앞서 나왔던 그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한미약품의 임종윤 효과. 이제 임종윤이가 한미약품에서 그 엄마 그 다음에 누이 모녀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미약품 아들 형제가 붙어가지고 경영권 가지고 다퉜습니다만 결국에 져서 밀려났어요. 져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얘한테 남은 회사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뭐 외부적으로는 북경 한미약품의 사장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쳐져 보는 꼬라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감투 씌워준 거고 그냥 밀려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맨날 평생을 제약에서 회장이었던 창업자인 아버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얘도 지금 한미약품에서 사장하던 인물인데 CEO 하던 인물인데 얘가 평생 제약물만 먹던 애가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지금 갑자기 바꿔가지고 로봇 할까요? 평생 제약만 하던 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얘한테 남은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살릴 것이다 라는 애초에 그 기대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잠식 상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팅이 들어갔죠. 이제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이 한계에 들어가 있던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앞에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mRNA 원래 있던 겁니다. 저 앞쪽에서 그래서 이 mRNA 이슈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짚어드린 바 있잖아요.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바로 8개월 전 저 앞쪽에서 나올 때 지난 봄에 나올 때 같은 경우가 바로 이 mRNA 이슈 그거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슈하고 똑같은 이슈로요. 어떻게 올라 들어올 때가 이게 mRNA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 쪽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된다는 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이게 그냥 관리 종목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본 잠식이거든요. 이거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이게 완전 자본 잠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자본 잠식이 되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 관리 종목을 더 싫어한다는 이유가 자본 잠식에 이렇게 들어가고 관리 종목에 편입되면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면 이제 임상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 해요. 이거를 임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그 중에 가장 강력히 들어오는 앱클론입니다만 큐리언트 이전에도 한 종목이 있었죠. 이렇게 큐리언트 똑같은 케이스. 여기도 주가 10배가 올라 들어온 기업입니다. 얘도 그런 케이스예요. 돈이 없어서 결국에 돈이 없어서 끌려 들어간다. 돈이 없어가지고 주가 이렇게 나고 파이프라인 다 접고 하고 있던 거 돈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임상 접고 포기하고 이랬다가 이 종목도 구조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여긴 동구바이오제약에 들어갔죠.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에 들어가서 자금을 밀어내주고 있으면서 파이프라인이 되살아나서 그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임상 계속 좋은 기대 나오고 기대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는 건 종목이거든요. 이런 구조들이에요. 그 덱스백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종윤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얘를 살리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기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AI 기반 독성 예측 모달 개발 본격화. 좀 전에 나왔던 종목하고 비슷하죠? 예.
아까 오전에 나갔던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 이전 계약도 체결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이거 뭐라 그래야 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요런 회사들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거. 예,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까지 먼저도 그랬던 것처럼 저 종목들도 1차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리 스테이지로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바닥 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쉬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치고 들어온 다음에는 쉬었다가 다시 가고요. 앱클론 바닥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쭉 빠져나와서 여기까지는 기존에 뭐 지금 진행됐던 그겁니다라고 얘들은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잠깐 눌려서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 저 위 고가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한 달 정도 쉬었다 올라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쉬었다 가고 그렇게 돼 있죠. 현재로 친다 그러면 덱스백스가 일단 눈길을 끌만한 거라면 mRNA가 같은 것보다는 비만 쪽에서 조금 더 결과가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저 앞쪽에 나와 있던 회사들보다는 조금 처져요. 이게 앱컬런이나 큐리언트 쪽보다는 이 파괴력 자체가 비만 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비만에서 그냥 짜바리일 뿐이고, mRNA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대주주인 한미약품의 임종윤 요 이름을 크게 얻는 거예요. 그거 일단 자본 잠식되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마찬가지 임종윤의 힘이죠. 전형적인. 그러나 요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앞서 나왔던 요런 종목과 같은 이런 기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는 1차적인 기대는 오늘 이슈를 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일단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좌측에서 멀리 보면 위치 보이시죠? 현재 위치. 자, 앞쪽에서부터 쭉 그어 나왔었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빼고요. 보고 이거 다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각도가 조금 자빠지는 그림이 될 테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라인을 집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바꿔놔서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밴드를 차례대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여선까지 쭉 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이 벽에 지금 막히는 거죠. 이게 이 벽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게 요 위쪽에서 조금 더 갔다가도 이제 다시 눌려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미 뚫은 요 자리들이죠. 자, 이미 뚫고 들어왔던 요 지역 때쯤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위치를 놓고 공략을 들어가시고요. 현재 진행되는 요 수준 같은 경우 아주 새로운 결과로 놓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현재 상태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비만 쪽에서 저렇게 뭔가 센 거를 터뜨려 주지 않는다, 내지 않는 전제로선으로 친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선까지로 봐야겠네요. 일단 타겟 라인은 자, 여기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요 밑에 3,000원에서 샀을 때 대략 뭐 더블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꽤 돼서 이게 저기까지 올라 들어가게 되면요, 시가총액 6천억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왔던 지금 저 보였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거는 좀 더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밑에서 들어가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 들어갈 때 짧은 스윙 형태로 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 자, 먼저 보셨던 큐리언트라든가 앱클로니까 이런 종목들은 홀딩형이었죠. 이런 종목은 홀딩이었던 것 따르면 얘는 스윙형으로 치고 빠지기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덱스백스였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아마도 글쎄요, 요거는 이 종목의 경우는 저 앞쪽에서 이렇게 치고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재래주, 테마주 단타란 분 계시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거 한미약품 나왔을 때 여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뭐 딱히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게 없어서
조금 미뤄두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분석이 나갔는데요.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서 어거 같은 경우는 오르고에 실제로 있을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게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큼 시세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저 앞쪽에서도 계속 얘기 들고 있는 겁니다만 오전 시작에 스타트에서 상한가 종목이 5개가 7개, 8개 종목이 상한가라는데 그 중에 5개를 우리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첫 화면에 있는 요 7명의 전문가 중에서 5명이 상한가 5개를 잡아낸 거예요. 5명이 각자 다른 종목으로 상한가 5개를 잡아요. 그만큼 스타일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맡은 그 성향에 맞는 전문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잘 맞겠다 싶은 전문가 찾으시고요. 여러분은 뚜렷한 투자 성향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며칠간 이렇게 지켜보시는 중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 그렇죠? 그것도 며칠간 지켜봐야 알죠.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수익을 지금 한참 잘 내고 있던 전문가,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전문가 그거 따라가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